오늘은 여러분들 스쿼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엉덩이 운동이라고 힙업 운동이다 하면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했을 때 엉덩이에 자극이 오시나요? 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남스짐을 찾아오셨을 때 스쿼트에서 엉덩이 자극을 느끼신다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분도 안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왜 엉덩이 자극이 안 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기능 평가를 통해서 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관절들을 움직일 때 우리 몸의 어떤 관절은 안정성을 담당하고 어떤 관절은 가동성을 담당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쓰이는 관절들은 대표적으로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고관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허리까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발목에서 가동성이 나와줘야 되는 관절이고, 무릎은 안정성을 담당해줘야 되고, 고관절이 다시 가동성을 담당해주고, 허리는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릎과 허리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무릎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허리는 펴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어의 중요성이죠. 그렇게 우리가 안정성의 역할을 하는 관절들이 제 역할을 하는 상태에서 가동성을 만들어 줬을 때 둥근 엉덩이 부분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스쿼트를 할 때 그래야 힙업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관절들이 각각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 평가 운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최영환 선생님이 모델로서 같이 운동을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실 때 이 자세가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운동들을 할 때는 내 시야에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울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고관절 튀어나온 뼈 있죠? 여기가 전상장골극인데 이 라인에서 무릎을 맞춰줍니다. 무릎 일자 라인이 될 수 있게 맞춰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무릎에서 엄지발가락까지 일자가 될 수 있게 라인을 또 맞춰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손은 내가 생각했을 때 바닥에서 수직이라고 생각되는 위치로 뻗어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스쿼트를 그대로의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스쿼트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보상 패턴 중에 하나가 둥근 쪽, 이제 대퇴골을 벌려주는 기능을 하는 근육이 약화가 됐을 때 이렇게 무릎이 모이는 패턴이 나오게 되고, 이러신 분들은 골반 쪽에 중둔근 약화 또는 대둔근 약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예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버린다든가 체중이 바깥쪽에 실리면서 엉덩이 쪽에 또한 자극을 못 느끼게 되고요. 자, 올라오시고, 또는 다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서 체중 자체가 발목에서 아치를 유지하지 못해서 발목이 무너지면서 발이 이렇게 구겨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쭉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또 발목 강화 트레이닝을 먼저 선행 학습을 한 후에 스쿼트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옆에서 보셨을 때는,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셨을 때 무릎 자체가 너무 쓰게 되면서 몸이 숙여지게 되는 보상 패턴이 있고, 이 경우에는 엉덩이 자극을 느낄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스쿼트라기보다 데드리프트 자세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는 내려가면서 버딩크가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내려가 보세요. 그대로 골반이 말려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움직일 때 고관절에 비해서 허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둔근은 당연히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둔근은 고관절에 붙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허리 움직임에는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올라오고요. 또는 내려가게 되면서 허리가 과하게 펴지게 되면서 엉덩이 쪽보다는 그냥 허리, 뼈 자체의 압력이 강하게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세에서도 마찬가지로 허리 쪽이 훨씬 힘들게 되지 엉덩이는 자극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셨을 때는, 자, 내려가 볼게요. 골반 자체가 양쪽 골반의 밸런스가 틀어지면서 골반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한쪽 허리는 과하게 아프게 될 테고 한쪽 엉덩이만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대로 올라오시고, 또는 앞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뒤에서 봤을 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라인을 일자선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발목이 이렇게 되거나 발목이 이렇게 되는 보상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올라오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동을 할 때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 관절에서 내가 엉덩이로 운동을 하고 싶으면 엉덩이의 100 중에 90까지를 실어야 엉덩이 운동이 많이 되는 거고, 발목에서 만약에 30을 하고 허리에서 40을 해버리면 엉덩이로 30밖에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관절을 움직일 때 엉덩이 근육이 개입이 되는 관절, 고관절을 제일 많이 움직일수록 우리는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엉덩이 운동을 못하는 게 여기랑 여기 이런 데서 다 압력을 가져가 버려서 엉덩이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몸의 부상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 선행 과제로 해야 되는 동적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개념은 발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진행을 해주셔야 우리 몸에는 제대로 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발목이 무너졌을 때는 결국 족궁, 아치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아치를 살려주는 근육으로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근데 아치를 만들어주는 근육은 대표적으로 정결공근이죠. 그래서 여기를 살리려면은 발이 아닌 발등을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등을 당기기 위해서는 중족골, 제1 중족골을 밀어내면서 발목을 쭉 당겼다가, 그럼 여기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중족골 쭉 밀어내면서 가자미근 활성화를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자미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접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당겼다가 항상 발목은 한쪽으로 찌그러지지 않게 중립 상태에서 쭉 밀어내면서 가자미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고요. 지금 느껴지나요? 네. 다시 정결근근 쭉 활성화 시켜주고, 여기서 발가락은 계속 잡아넣어서 중족골을 밀어낼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서 둘, 다시 당겨서 하나, 다시 둘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무릎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세가 무너지셨던 분들은 이제 무릎 쪽에서 고관절로 붙어있는 안정성을 담당해주는 중둔근 쪽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중둔근은 파워머슬이 아니라 안정성을 많이 기여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버티는 작용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바깥으로 외전시키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골반이 허리 쪽으로 붙게 되면은 중둔근보다는 허리 쪽에 요방형근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중둔근의 자극을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외전시킬 때는 발을 뻗어서 골반이 허리에서 늑골에서 멀어지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내 에이시스랑 무릎이랑 맞춰주신 상태에서 버티는 작용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대로 가만히 버텨주는 작용을 연습을 했을 때 중둔근이 많이 활성화되실 거예요. 느껴지나요? 네. 그대로 말 그대로 버티는 작용을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자, 이제 허리가 말리셨던 분들은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관절에 붙어있는 엉덩이 근육 또는 햄스트링 근육을 많이 풀어주셔야 허리가 말리는 작용을 없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엉덩이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할 거고, 엉덩이는 이렇게 꼬아주신 상태에서 자, 그대로 손으로 무릎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대로 무릎을 당겨주셨을 때 이쪽 엉덩이에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받으시나요? 네. 그리고 항상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짧게 끝내는 것이 아닌 한 20초 정도 편하게 늘려주셔야 우리 몸의 근방추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허리가 과하게 꺾이셨던 분들은 우리 허리에서 안정성을 담당해주는 코어 근육이 약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 플랭크를 통해서 운동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 이제 이미 이렇게 허리가 꺾이셨던 분들은 코어가 굉장히 약한 거기 때문에 무릎을 떼는 일반적인 플랭크를 들어갔을 때 허리가 똑같이 꺾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플랭크보다는 무릎을 댄 상태에서 압력을 줄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플랭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이제 플랭크를 하실 때 우리가 아까 발목이랑 똑같이 허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앞으로 꺾였다고 뒤로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코어가 아닌 엉덩이 그리고 복직근에서 훨씬 운동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복직근에서 운동을 훨씬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 역시 마찬가지로 중립, 말리지도 펴지지 않은 허리를 길게 뽑는다는 느낌으로 골반과 흉추의 정렬 상태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배는 아랫배를 골반 사이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허리랑 같이 서로 압력을 주셔야 돼요. 위아래로 압력, 위아래로 허리를 얇게 만들어 주시죠. 그 상태로 버티셨을 때 이제 플랭크의 효과가
나오게 돼요.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팔이 앞으로 떨어지셨던 분들은 견갑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많이 약화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견갑을 잡아주는 근육으로 운동을 할 때 대표적으로 Y레이즈라는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Y레이즈를 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그냥 여기 원래 우리가 강한 근육의 힘으로 그냥 당겨볼까요? 팔 쭉 들어 이렇게 견갑을 모으면서 당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모으게 당기면서 당길 경우에는 하부승모근보다 능형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훨씬 활성화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부승모근, 우리가 많이 약화가 나와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팔을 앞으로 길게 뻗어서 견갑이 몸에서 이렇게 벌어진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고개 들지 말고 이마 대준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들어볼까요? 그렇게 들었을 때 여기 하부승모근이 실제로 훨씬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여기서 내가 느낌을 잡을 때 팔을 더 뻗어주면서 든다고 생각할수록 하부승모근은 좀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견갑을 내 몸에 늑골에 딱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자, 뻗어주면서 둘, 지금처럼 각 관절들을 자기 역할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힙, 가슴, 등 근육들은 알아서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내가 이 해당 부위들의 자극이 안 오면 그냥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수진, 김영진, 최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